대표적인 국산 무기인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된다. 2일 영국 군사 전문지 IHS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 개량형 바지라 천둥 백문을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6억 4,600만 달러, 약 7,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IHS 제인스는 인도 관리들을 인용해 인도 군이 도입할 K-9 자주포가 한화테크윈과 인도 기업 나센 토브로의 합작 방식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품의 50%가량은 인도산으로 구성된다. IHS 제인스는 K-9 자주포가 무게 47톤의 독일산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병력 5명으로 운용되며 사거리는 18에서 42km라고 소개했다. K-9 자주포의 외국 수출은 터키 2001년, 폴란드 2014년, 핀란드 지난달에 이어 네 번째다. 핀란드는 지난달 2일 K-9 자주포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인도의 K-9 자주포 도입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최근 외교 국방차관 연석회의 더하기 2 설치에 합의하는 등 외교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과 인도의 안보 협력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하는데 중국 견제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한민국 명품 무기 K-9 자주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개발에 힘쓴 결과 현재는 자체 개발, 생산 명품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 중이며 해외 수출까지 하는 무기 수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육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육군의 무기 중에는 자체 개발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 중인데 이 중 명품 무기라고 불리는 K-9 자주포 썬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K-9 자주포에 대하여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는 포를 의미합니다. 견인포와는 달리 스스로 이동 능력을 갖추어 전장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위험에서 회피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육군의 핵심 전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K-9 자주포는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 에이대와 삼성테크윈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게는 47톤, 길이는 12m에 이르며 포는 155mm 주포를 사용하며 기동력이 매우 우수하여 포를 발사 후 신속하게 이탈이 가능하여 방어에 매우 용이합니다. 장갑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포탄의 경우 에토 LTO 표준을 사용하여 호환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K315탄을 이용할 경우 사정거리가 53km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급속 발사 기능으로 15초 동안 3발을 발사가 가능하며 평균은 분당 6대 8회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 경쟁을 하는 동급 기종의 3배에 이르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동시에 작전을 수행이 가능하며 이 K-10은 104발의 포탄을 운반이 가능하며 K-9 자주포의 포탄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개량이 되어 K-9A1로 개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량 사업은 2030년대까지 진행이 되며 K-9A2-3 등으로 계속하여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한 무기는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K-9 자주포는 우수한 가성비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핀란드,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수출이 되었으며 인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여 추가 도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화디펜스는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E-50도 여러 나라에서 활약 중으로 한국형 무기들에 대한 수출이 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3.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결정. K-2 전차 엔진 기반으로 개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산 자주포 K-9은 국내는 물론 터키와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총 누계 생산 대수는 1,7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가 K-9 추가 도입을 고려 중이며 호주도 자주포 K-9를 단독 지명하는 등 순조로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뇌기에는 독일의 엔진 수출 금지로 K-9 엔진인 EMT881 K-500분이 공급되지 않아 수출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K-9의 변속기는 미국의 앨리슨 트랜스미션의 EAGX 1100-5A3를 라이센스 생산 중이며 서스펜션은 영국의 호르스트맨에서 유압식 서스펜션 관련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이 K-9용 서스펜션을 공급 중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 수출 조건을 내건 독일은 K-9 엔진뿐만 아니라 전투기 유로파이터와 독일산 부품을 채택한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E330MRT의 수출에서도 엄격한 수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독일은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피살된 자말 카쇼기 사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어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했으며 그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발주한 타이푼 전투기 48대의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도입한 공중급유기 E330MRT의 공중급유 장치에는 독일산 부품이 사용돼 보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에어버스는 이 비행기에서 독일산 부품을 제거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가 독일산 부품의 대체품을 찾더라도 이 330MRT가 공중급유기로 기능한다는 것을 다시 실증해야 하며 비용은 모두 에어버스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수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을 설득하는 것이지만 각국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일은 2019년 9월에 금수 조치를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우디로부터 만족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금수 조치를 6개월 연장해버려 2020년 안에 타이푼이나 이 330MRT 관련 부품을 사우디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유일기에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무기 금수 제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K-9은 이런 이유로 6.15의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엄격한 무기 수출 관리는 이중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은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표면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인 잠수함과 해군 장비 등 군수물자에 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터키 무기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해 터키는 독일 방산업계 최고 고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장비품과 물자까지 포함하면 대터키 총수출액이 80억 달러를 넘는다고 중동계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이 무기 수출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만 일치하면 무엇이든 수출하는 것이 독일의 참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에게 독일제 부품은 자국의 방위 물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길로 샜지만 요컨대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해에 휘둘리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MT881 KA-500의 대체품을 국산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의 내용을 보면 5년간 총 7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며 아마도 K-2 전차용으로 개발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1000마력급의 엔진을 개발할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독일 금수 조치에 영향을 받는 나라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져 해외 시장에서 K-9 인기는 더욱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수 산업이 성장한 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터키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도입해 만든 터키제 무기는 쿠르드족을 학살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